요즘 일본 증시에서 제일 핫한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히타치입니다. 진짜 놀랍게도요, 시가총액이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소니, 키엔스 같은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일본 4위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저 회사는 이제 끝났다고 모두가 말했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2009년에는 일본 제조업 역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던 회사가 바로 지금 사상 최고 주가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뭐 거의 다른 회사 이야기라고 해도 믿겠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로 침몰 직전이던 이 거대 기업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히타치의 과거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면서도 동시에 속은 골마있던 취약한 제국이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하거든요. 시작은 정말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네, 1910년에 광산에 있는 기계 고치는 작은 수리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럽에서 부품 수입이 막히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자 해서 모터랑 발전기를 만들면서 크기 시작했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19개 회사로 쪼개지는 위기도 있었지만 한국전쟁 특수로 또 한 번 살아납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에는 여러분이 아는 그 히타치가 돼요.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으로 집집마다 이름을 알리고 심지어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바로 그 신칸센을 만들면서 일본 기술력의 상징이 된 겁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대한 성공, 바로 뒤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걸 백화점식 경영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이것저것 관련 없는 사업을 막 문어발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이쪽 사업이 망해도 저쪽이 벌어주니까 괜찮아, 이런 논리였는데 글쎄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상장된 자회사만 22개가 넘고 관련된 회사는 수백 개. 상상이 되세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다 따로 놀았다는 겁니다. 그룹 전체를 위한 큰 그림,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투자도 중복되고 완전 낭비였죠. 몸집은 산더미만 한데 뭔가 하나 결정하려면 세워라 내워라. 그 사이에 한국이나 대만 경쟁사들은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게 바로 10년 넘게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히타치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873억 원.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게 2009년 한 해에 히타치가 기록한 적자예요. 당시 일본 제조업 역사상 최대 손실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위기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심판의 순간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 위기를 해결할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이미 현업에서 물러나 자회사 회장을 하고 있던 가와무라 타카시. 그가 CEO로 다시 돌아와서 회사를 딱 보더니 한마디를 던집니다. 히타치는 지금 침몰하는 배다. 정말 냉혹한 진단이죠? 그리고 그의 진단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겨졌죠. 가와무라의 전략은 정말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했습니다. 원칙은 딱 하나, 성역은 없다. 돈 못 버는 TV 사업 같은 건 당연히 정리했고요. 놀라운 건 심지어 흑자를 내고 있던 하드디스크 사업부까지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회사의 핵심 미래가 아니다. 딱 이 이유 하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400개나 되던 자회사가 절반인 200개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제각각 상장돼 있던 22개 회사는 전부 상장 폐지시켜서 원팀 히타치로 다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꽉 묶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몸집을 줄이고 사업을 파는 것만이 구조조정의 전부는 아니었겠죠? 파괴가 있었으면 재창조가 있어야 하잖아요. 히타치는 이렇게 확보한 막대한 돈을 과연 어디에 썼을까요? 히타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과거를 팔아서 미래를 산다. 사업을 매각해서 확보한 그 모든 돈을요, 앞으로 회사를 먹여 살릴 미래 성장 동력에 전부 쏟아본 겁니다. 회사의 체질, 정체성 자체를 아예 뿌리부터 바꿔버리기로 한 거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루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히타치의 새로운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히타치가 만든 기차, 발전소, 공장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모든 걸 최적화하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사물 인터넷, 즉 IoT 플랫폼인 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히타치는 그냥 기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기차를 팔면서 이 누마다를 이용해서 기차의 수만 개 부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 곧 수명이 다 되겠는데? 하면 고장나기 전에 미리 교체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이러면 열차 지연이 확 줄어들겠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운영 효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방금 말씀드린 루마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솔루션 사업이 이제 히타치 전체 이익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히타치는 더 이상 쇠를 빻고 물건을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는 일본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현재 히타치 전체 매출의 60%가 일본이 아닌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난 15년간 이어진 이 거대한 변화의 성적표를 한번 정리해보고요. 앞으로 히타치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은 무엇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네요. 그냥 물건 팔던 하드웨어 백화점에서 이제는 데이터를 파는 디지털 솔루션 리더로, 역사상 최악의 적자를 내던 회사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회사로, 이건 그냥 실적이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의 뼈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사실 일본의 많은 대기업들이 변화의 시기를 놓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히타치의 이런 변신은 거의 기업 생존의 교과서라고 불릴만 합니다. 솔직히 100년 넘은 그렇게 거대한 공룡 같은 기업이 이 정도로 유연하게 변했다는 건 거의 기적이라고 봐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히타치의 미래가 완전히 탄탄대로인 건 아닙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최근에 돈을 엄청나게 써서 인수한 해외 기업들과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고요. 요즘 같은 AI 시대에 루마다가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 쪽은 중국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라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히타치는 20세기의 거대한 위기를 정말 멋지게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이 새로운 디지털 모델로 21세기에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운 파괴적인 혁신의 파도를 넘어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히타치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